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입니다. 수리를 안 하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코니 쪽에 주방이 있었고요. 여기서 필요 경비를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안녕하세요. 핵꿈사의 빌려온입니다. 오늘은 소액 투자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공매로 소액 투자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건을 보시면은 2022년 10월 달에 매각을 진행을 했고요. 소재지는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물건입니다. 이 다세대 물건이고요. 관악구 봉천동은 임차 수요가 거의 항상 풍부하죠. 그래서 조사를 할 때도 여기 바로 물건 근처에 회사들의 통근버스도 다니고 수요가 있는 걸 확인을 하고 입찰을 계획을 했습니다. 실제로도 이 단기 임대 물건을 찾는 월세 수요자도 많이 있고요. 물건의 가격은 당시 감정가가 2억 2천만 원이었는데 최저 입찰가가 1억 3,200만 원까지 한 8,800만 원까지 싸게 떨어진 것이죠. 그리고 낙찰가는 1억 4,200만 원이고요. 보통 이 정도 금액에 낙찰이 된다고 하면은 물건에 인수하는 권리가 있거나 치명적인 하자가 있거나 그런 이유들이 있는 물건들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이 물건 입찰할 때 시세를 조사를 했을 때는 시세가 대략적으로 수리한 물건 기준으로 2억 4천만 원에는 매각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억 4천만 원의 낙찰을 받아가지고 수리비를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들여서 수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2억 5천만 원 이상의 매각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세금 내고도 수익을 7천만 원 정도 만들어낼 수 있겠다 생각을 하고 입찰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 사진을 보시면은 5층짜리인데 여기 보시면 있어야 될 엘리베이터가 없죠. 2003년에 사용 승인을 받은 빌라인데 엘리베이터 없는 5층 빌라입니다. 5층 빌라라고 하면 또 조심하셔야 될 것이 이 빌라는 전체 건물에서 4개층까지만 다세대로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 5층이라는 말은 용도가 다세대가 아니라 실제로는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소일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확인했을 때는 용도가 다세대인 걸 확인을 했습니다. 이 물건이 이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주차할 공간이 있는 그런 다세대였기 때문에 2층부터 5층까지 4개층이 다세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일단 5층이라는 것이 큰 흠이었고요. 제3명세서 상에 전입 세대주가 8월 달에 전입을 하셨는데 같은 달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가 있긴 하지만은 전입 세대주보다는 늦게 권리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입 세대주가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이라고 한다면 낙찰자가 떠안는 보증금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인 배분요구 채권신고 현황을 보시면은 배분요구도 안 했습니다. 임차인분이 배분요구를 안 했다는 거는 낙찰자가 보증금 있을 때 전액을 떠안게 되기 때문에 꼭 조사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제3명세서랑 그리고 등기부 서류들 현장 조사를 통해서 임차인이 아니라 소유자분의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상의 하자도 크게 없다는 것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이 물건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는 다 확인을 한 것이죠. 그래서 물건상의 하자는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거. 사용 승인을 2003년에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입 세대주분, 소유자분 가족이 2003년부터 살기 시작했습니다. 20년 가까이 거주를 했기 때문에 올 수리를 하지 않으면은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수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이었고요. 그래서 그렇게 조사를 해서 입찰한 결과가 단독 낙찰이었고요. 최저가 정도에는 입찰하는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단독으로 낙찰이 되었습니다. 단독으로 낙찰이 되면 또 심장이 덜컥 하는데 그래도 사전에 이 리스크 있는 부분들을 다 조사하고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에 잔금 납부를 할 때 제가 소액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대출을 꼭 받았어야 됐습니다. 종잣돈이 한 5천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대출은 이 당시에 감정가 기준으로 60% 그리고 낙찰가 기준으로 80% 정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낙찰가의 80% 정도를 해보시면은 1억 1,300만 원 정도가 대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대출을 받아가지고 실제로 들어간 금액은 잔금 납부를 할 때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고요. 보유했던 물건들이 대부분 다 공시가격 1억 이하짜리들이어서 기본 세율로 내면서 납부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은 낙찰을 받고 나서 이제 명도를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소유자분이 점유를 하고 있었고요. 탐문을 해서 전화를 드렸을 때 이사비를 좀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낙찰자가 오기를 기다리고 계셨다고 하시면서 이사비를 한 500만 원 정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소유자분 입장에서는 좀 싸게 낙찰이 됐으니까 이사비를 좀 넉넉하게 달라고 하셨는데 사실 저도 소액 중잣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사비를 마냥 또 많이 드릴 수는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전화를 한 당일 날에 바로 이사를 가주시면은
이사비를 한 300만 원 정도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대출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대출이 대부업 대출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업자 대출 같은 것들이 다 막혀있는 상황이어서 대출 받기가 쉽지가 않았는데요. 대부업 대출을 이용하다 보니까 월에 이자만 100만 원 가까이 나가게 됐습니다. 그 이자가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 이자를 금융기관에 지급을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소유자분한테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 이사를 해주시면 300만 원 드리겠다라고 했고요. 그 과정도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 가지고 또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명도를 완료를 하고 내부를 보니까 수리를 안 하면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발코니 쪽에 주방이 있었고요. 그 주방을 위치를 좀 옮겨서 구조를 좀 효율적으로 깔끔하게 만들어야지만 바로 전세가 나가든 매매가 되든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비용을 좀 들이더라도 확실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 1,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았었는데 비용이 좀 들어가서 최종적으로 한 2천만 원 가까이 수리비가 발생을 했고요.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했다면 수리비를 더 줄일 수가 있었을 텐데 이 물건에만 또 신경을 쓸 수가 없어서 턴키로 맡기게 됐고 들어왔을 때 여기 참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제 목표였습니다. 수리가 완료가 됐을 때는 물건을 보신 소장님 포함해서 봉천동에서 수리가 가장 잘 된 물건이다 라고 광고를 또 해주셨습니다. 여기는 빨리 거래가 될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생각을 하실 정도로 수리를 해놨고요. 그 부분 때문에 전세는 또 빨리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5층을 실제로 계단으로 올라가 보시면 숨이 턱턱 막힙니다. 그런데 이 물건 수리를 또 잘 해놨기 때문에 물건을 내놓은 지 하루 만에 전세가 나갔습니다. 제 전세 계약서를 보시면은 전세 거래 금액이 1억 9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그럼 제가 취득할 때 들어간 비용이 수리비를 포함을 해가지고 한 1억 7천만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전세를 놓아가지고 2천만 원이 투자금이 더 늘어났습니다. 제 투자 원금을 다 회수를 하고 대출금을 다 갚고 2천만 원 정도가 더 늘어났으니까 단기로 투자를 하시려면은 이렇게 투자금 불릴 수 있는 전략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렇지만 취득세가 중과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고 한다면은 또 보유를 하시는 것보다는 바로 단기 매매를 하시는 게 좋겠지만 이 물건은 전세로 나가지고 투자금을 빨리 회수를 하고 또 다른 물건을 투자를 하기로 했습니다. 매매는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2023년 1월 5일부터 조정 대상 지역이 다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물건도 단기 매매를 매매 사업자를 이용해서 했다면은 단기 매각을 하더라도 양도세 중과 없이 매각을 할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랑 종합 합산이 되기 때문에 세율 구간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2년 보유를 했다가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 없는 양도세로 신고를 하기로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2년을 쭉 보유하다가 이 물건을 매각을 할 때 2억 5천만 원 정도의 매물을 내놓았고요. 2억 5천만 원도 당시 내놓았을 때는 소장님들께서 싼 금액이다, 나쁘지 않은 금액이다 라고 해주셔서 좀 금방 거래가 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매물을 내놓은 시점이 2024년 거의 말쯤입니다. 10월 넘어서 물건을 내놨는데 그때가 이 아파트 거래량이 좀 많이 올라가다가 침체를 하기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래가 위축이 되면서 빌라 또한 거래가 잘 안 됐었는데요. 그런 흐름이 25년도 거의 한 1월, 2월까지 이어지다가 25년 3월 달에 이 물건을 매수를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분께 매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억 5천만 원에서 금액을 좀 조정을 했는데요. 5층이 좀 치명적이었습니다. 5층 보러 왔던 분들 대부분이 물건 자체는 괜찮은데 층이 너무 높아가지고 힘들다라는 이유로 계약이 여러 차례 성사가 되지 못해가지고 조금 깎아주면은 거래를 하겠다는 분한테 매도를 했습니다. 전세를 2억 4천만 원 정도에 내놨었습니다. 그런데 2억 3천만 원 정도에도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2억 3천만 원이 전세를 놓지 못한 이유는 매각을 하는 게 더 낫겠다라고 판단을 했고 전세를 놓을 수 없었던 것이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됐습니다. 임차인 분들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돼야 되는데 공시 가격이 좀 하락하는 바람에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가지고 2억 3천만 원에는 전세를 놓을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 2억 3천만 원의 전세를 충분히 들어오겠다라는 생각이 있다는 거 확인을 하고 예비 매수자분께서도 금액을 조정을 해가지고 한 2억 3천만 원까지 떨어뜨리면은 바로 계약을 하겠다라고 하셔서 3월 달에 협의를 하고 이제 4월 달에 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억 3천만 원에 최종 매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2억 2천만 원짜리를
1억 4천만 원 정도의 낙찰을 받았고요. 여기서 취득가액 수선비 다 포함해서 1억 7천만 원까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2억 3천만에서 1억 7천만 원 빼면 6천만 원 정도 있죠. 여기서 필요 경비를 다 공제를 하고 나면 실제로 그 과세 표준에 대해서 세율을 적용을 하면은 양도세는 한 1천만 원 조금 되는 금액이 나오니까 실제로 남는 금액은 한 5천만 원 정도가 남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은 낙찰을 받아가지고 투자금이 묶인 기간은 3개월 정도 투자금이 묶였고요. 또 다른 물건으로 운영을 쭉 하면서 2년 뒤에 다시 추가적으로 나머지 수익을 받을 수가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액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공매를 이용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실 수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매각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잣돈이 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더 넉넉하게 또 다른 용도의 물건들, 토지나 상가나 이런 물건들도 투자를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좀 소액의 종잣돈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 행꿈사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공매 낙찰반에 함께 하시면은 이런 물건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겁니다. 공매 낙찰반 1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1주차 만에 바로 또 낙찰을 받으신 분이 계시고요. 그분께서도 2천만 원으로 최종적으로는 한 1,700에서 2천만 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을 낙찰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입찰을 하실 수 있는 물건들 1억대에서 좀 높으면 한 3억대 물건까지 그런 다양한 물건들을 공매로 접근하는 방법들 뿐만 아니라 물건을 직접 추천을 해드리니까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공매를 알고 계시면 출력이 상당히 좋은 가성비 있는 투자이고 또 어느 정도는 확실성이 있는 투자다 보니까 알아두시면은 거의 반평생 이상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오늘은 제가 실제로 보유했던 물건을 가지고 이 공매 투자가 얼마나 괜찮은지 알아보셨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꿈사의 빌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